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의, RC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들은요, 2014년도 상반기 가장 시끄러웠던, 시험 보고 나셔서 가장 여러분들이 논쟁이 많았거나 답이 혼란스러워했던 문제들을 21문제를 모아놓은 건데요. 자, 한 달에 우리가 40문제라고 한다면 문제수가 팝5가 실제로 33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토익의 RC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4문제와 3문제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문제가 900대를 노리는 난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문제가 800대를 노리는 난이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문제들은 뭐 웬만큼 하신 분들은 토익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 푸는 문제입니다. 결국 실전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은 이 7문제, 그러니까 한 달에 40문제를 풀었을 때 7문제 정도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나머지 쉬운 문제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워낙 혼자 독학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난이도 문제들을 위주로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가셔서 반드시 이 21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본다. 풀고 틀린다. 틀리고 나서 바로 수업을 듣는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사고 체계에서 오류가 났었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다음 시험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강의들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먼저 풀고 틀린다. 틀리고 나서 수업을 듣고 교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간혹 보시면은 무조건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자료실에 가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들어와 있는 문제가 대명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는 40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의 비중을 가지게 되고요. 매달 2문제, 3문제인데 그 중에 자, 보시면 2문제, 3문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격이나 선행사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주격 들어가고 동사 뒤에 목적격 들어가고 혹은 명사 앞에 소유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저랑 얘기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인데 소유대명사나 제기대명사들도 요즘은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고 난이도 자체는 조금 쉬운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익 시험에 나오는 대명사 문제 중에 가장 핫한 문제는 부분대명사와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입니다. 부분대명사와 부정대명사 가장 핫한 문제들인데 부분대명사라는 건 수량의 형용사에서 시작합니다. some, many, most, any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부정대명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one, another, the other, each other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난이도들은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이쪽 게임이 되겠습니다. 나는 토익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어. 근데 자, 시험에 나오는 대명사가 뭐야? 그래도 대답을 못합니다. he, his, him 이러고 있습니다. he, his, him 이러고 있을 바에는 그 중학생 영어죠. 근데 그렇게 오래 토익을 공부했다 그러면 토익 시험에 나온 대명사가 뭐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모든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처음에 구조 분석을 가시고요. 관련 문법, 관련 어휘를 가신 후에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 이렇게 4단계를 지나가면서 20초 단위로 풀 수 있게 훈련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구조 분석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쓸데없는 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누구야? owner고요. 동사가 누구야? hires 뽑습니다. 그래서 sales representatives에서 끊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끝난 건데 후 이하에서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enjoy helping 도와요. 자, sales representatives들이 돕는데 누구를 도울까요? 소비자들을 돕겠죠. 자, 그나저나 help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렸느냐? 대수로 가서는 안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customers를 돕는다. 자, 어떠한 customers를 돕게 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with, 자, needs, 어떠한 자,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여기다가 원을 쓰고 싶어. 원을 쓰실 수 없는 이유. 자, 첫 번째. 원은 불특정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냥 막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with 이하, 즉
니즈를 갖고 있는 특정 수식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수식어가 들어온다는 건 그냥 원이 아니라 더 자가 붙어야 되겠죠. 더 원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any one이라든지 some one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려면 어디까지 쓰란 얘기야? any만 쓰지 말고 any one까지 쓰란 얘기입니다. any one까지. 근데 any one을 쓰자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there를 보셔야죠. there가 복수죠. 그러니까 이제 난 A나 B를 쓰고 싶어. 근데 저걸 복수로 쓰고 싶어. 그럼 더 once 이렇게 써야 되겠죠? 더 once 복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지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가 여기다 쓰고 싶으면 그냥 one은 안 돼. 쓰고 싶으면 anyone, someone, the one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한 단어 there 복수가 들어왔어. 따라서 더 once가 들어와야 되는데 더 once는 좀 부자연스럽죠? 차라리 도지가 낫겠죠.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 need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쓰려면 도지 쓰세요. one은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은 other customer 쓰고 other people이고 그걸 한 단어로 가니까 others 대명사 묶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도지를 쓰면 답이 돼요? 네, 도지 쓰면 답이 됩니다. 도지 with 도지가 일단 답이고요.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 그러면 오늘 답은 others. 자기들 말고 자기들 외의 소비자들이죠. sales representative스가 지가 지를 돕는 건 아니잖아.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소비자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others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체계라는 걸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문제 풀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가관인데 어떤 문제는 자기가 해석해서 풀고 싶으면 해석해서 풀고 어떤 문제는 품사로 풀고 어떤 문제는 구조로 풀고 어떤 문제는 문법으로 풉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렇게 풀면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면서 적당한 점수가 계속 나옵니다. 900 이상 고득점이 나와야 되겠다. 900 이상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20초 단위로 떨어뜨리며 20초에서 단위가 20초에서 체계성이란 걸 가져야 됩니다. 항상 구조 먼저, 다음 관련 문법, 그리고 관련 어휘, 그 다음에 답 결정 단어.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 분석 먼저 했죠. 구조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관련법은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대명사 중에 부분 대명사,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 쪽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문장 중에 답 결정 단어, there. 여기서부터 특정이다, 불특정이 아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답 결정 부분은 뒷부분이 답 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도 어떻게 푼다고요? 제일 먼저 구조 분석 먼저 들어갑니다. 구조 분석 먼저 들어가면 치우시고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조 분석이 되겠고요.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서 A, B, C, 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뭘 찾아야 됩니까? 관련 문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관련 문법을 찾게 되면 whose.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개수가 늘어납니까? 뒤에 동사가 추가 들어와야 됩니다. 얘네들이 있다는 건 동사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된다. willing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다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whose가 나오려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한다. whose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소유격이니까. 그런데 밑줄 뒤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는 답이 될 수 없어. 관련 문법 계속 따라 들어가죠. someone은 안 됩니까? everyone은 안 됩니까? one another는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one another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one another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형용사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에 who is가 죽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형용사가 갑자기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who is가 죽어서 willing to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one another 다음에 who를 쓸 수 있느냐? one another 다음엔 wh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명사 he, who, which, it, which 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it, which 없어. he, who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는 선행사를 할 수 있는 대명사는 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지하고 어쩌고 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에서 선행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멈춰서 다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it, which 없어. he, who 없어. 왜 없어? 일반적인 대명사는
뭘 할 수 없어? 선행사를 할 수 없어. one another who 없어.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those who, anyone who, someone who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나 C가 답이 됩니다. 이제는 뭘 찾으셔야겠습니까?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rain new employees를 자, 끌어가는 모든 사람을 구합니까? 한 명을 구합니까? 자,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킬 적임자 한 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everyone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미상으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간다? 구조 분석부터 들어간다. 올라가십니다. 구조 분석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찾는다? 관련 문법을 찾는다. 다시 올라가십니다. 관련 문법, who시가 왜 답이 안 되느냐, 그리고 one another가 왜 답이 안 되느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중에 답 결정 단어를 찾는다. 따라서 자, 직원들을 트레인할 적임자 한 명이란 뜻이죠. everyone이 아니라 답은 C가 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20초 단위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구조 분석을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떨어집니다. 구조 분석을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에서 가장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죠.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이 핫 이슈, 난이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조 분석 훈련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구조 분석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초급이나 입문 쪽의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고, 오늘 듣는 강의처럼 이렇게 구조 분석이나 기본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난이도 문제만 많이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실전반을 듣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반을 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킬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나 후에버가 들어오려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나 자,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뒤에 ing가 있죠. 본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는 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죽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행사가 있는데 후가 죽었다는 얘기죠. 후가 죽었어. 그러면 여기에 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자, 이게 하나의 표가 됩니다. 기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킬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잡아서 정리를 하게 되죠. ing나 pp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뒤에 ing가 나왔거든요. 이게 attend야. 자, ing가 없어. attend가 답이라면, 자, 그러면 whoever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attend면 whoever라고요. 그런데 attending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A, B, C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 앞에서 선행사를 할 수 있는 대명사는 2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자. 자, 2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도주하고 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선행사를 할 수 있는 도주와 원, 오늘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구조 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부분까지 해서 답이 everyone으로 떨어지게 되죠.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도 자, 구조 분석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주어와 동사, 근데 후가 또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아일랜드까지 들어가고요. 자, 동사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어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부사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사는 좀 지우고 들어가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구조 분석이 먼저 들어갑니다. 구조 분석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관련 문법을 생각하셔야죠. 관련 문법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네요. 주어가 단수이기는 물 건너갔다 이거죠. 단수 다 치우겠습니다. 단수를 치우고 나니까 자, 뭐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C하고 D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 other는 자, other는 어느 자리에만 들어간다? 형용사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반면에 others까지 들어와야 명사 자리입니다. 지금 주어죠. 네가 필요한 게 주어니까 형용사야 명사야? 자, 형용사 안 되겠죠. 쓰려면 뭘 써야 돼? others까지 쓰셔야 됩니다. others.
그러면 some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some 뒤에는 tourist가 생략됐겠죠. some tourist에서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중복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 두 번 쓰는 거 싫어. some tourist에서 tourist 뺐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some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런 것들이 hard issue 문제, 난이도 문제이고 이 정도까지 다루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공사를 잘 해갖고 오셔야 실전반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위주로 들을 수 있겠죠. 같은 얘기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만큼 토익에서는 hard issue 문제들을 골라보면 문제들이 겹친다. 뭐가 겹친다? 자, 후 앞자리네요. 자, 맨 첫 얘기로 또 돌아가죠. 선행사를 할 수 있는 대명사는 영어에 두 개밖에 없다. 선행사를 할 수 있는 대명사는 도지하고 그냥 원은 안 돼. 어쩌고 원. anyone, someone, the one 이렇게 들어온다. 따라서 그냥 원은 안 된다면서요. anyone, someone, the one. 따라서 오늘의 답은 도지가 되죠. 여기까지 했던 거 이어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 구조를 쫙 나눈단 말이죠. since 뭐뭐한 이래로.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자, 다 치웁시다. 정의사 나오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 뭐부터 한다? 항상 구조 분석 먼저 한다. 구조 분석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구조 분석이 뭐가 어렵습니까? 구조 분석이란 건 주어와 본동사, 접속사. 다시 갑시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접속사 얘네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식어구들은 가로로 묶고 다 지워주는 거죠. 꼴랑 4개 찾는 겁니다. 이 4개 찾는 게 어려워.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4개 찾는 것을 우리가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 다른 것들은 찾을 필요 없죠. 그나저나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났습니다. 관련 문법 생각하셔야죠. 관련 문법, 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나오게 될까요? 이게 관련 문법입니다. 이런 품사의 배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another 안 돼요? another에는 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n이랑 관사와 other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on하고 other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앞에 관사가 나올 필요가 없죠. 관사 노하러 2번 씁니까? 그렇죠? most 들어봤어? the most는 들어봤어도 most는 못 들어보셨습니다. 하나, one 하나, 2번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either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이 하나인데 어도 하나야. 글쎄 보십시다. 나는 원을 알아. 난 네가 원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득점은 그만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이 지금 방금 말한 숫자 하나의 개념이라면 관사를 받지 않습니다. 1, 2, 3, 4 이럴 때는 관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게 불특정 명사야. 예를 들면 the better one. 자, 혹은 the bigger one, the new one, the old one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사를 받게 되죠. 다시 원이 하나예요. 원은 2개입니다. 1, 2, 3, 4 할 때 원과 the one, the red one, the new one, the blue one, the old one 이렇게. 그랬을 때 오늘의 원은 1번이야, 2번이야? 오늘의 원은 2번이 되는 거죠. 어떤 원? the natural one, natural 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구조 분석을 먼저 했고. 그렇죠? 두 번째 뭘 찾았습니까?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와 관련 문법을 찾아서 우리가 원의 용도, 품사별 문법이죠. 토익은 뜬금없는 문법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품사와 관련된 문법들을 물어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대명사 문제들을 쭉 풀어보셨습니다. 여기서 대명사 문제들은 대부분 형용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량의 형용사가 넘어와서 부분 대명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자, next year, 내년은 아니고 s가 붙었으니까 다음 몇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next 2 years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다음 2년 다음 3년 동안 이렇게. 근데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next 3 years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of는 아닌 게 알겠어. 다음 3년 동안, 다음 5년 동안 이렇게 next 5 years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of가 아닌 건 알겠어? coming 안 돼요? 내년이 뭐예요? 내년이 next year죠? next year가 뭐와 같은 뜻입니까? next year는 coming year죠. 그러니까 얘가 coming이란 말이야. 같은 단어 2번 쓰실 필요 없죠. 따라서 coming 빼겠습니다. 그러면 few하고 some이 남습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면 자, 내년
다음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2, 3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런데 few예요? some이에요.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문장 중엔 무엇이 있다? 문장 중엔 반드시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있다. a few는 있죠? 근데 a some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둘이 품사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few 같은 경우에는 명사 기능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some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죠. 자,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더가 있죠. 더 few는 있어도 더 some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부분, 오늘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가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답은 the next few years가 된다. 왜? a few는 있는데 a some은 없으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better than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ichever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which든 whichever든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얘가 있다는 건 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동사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밑줄 뒤에 동사 있습니까? 밑줄 뒤에 동사 없죠. 따라서 자, whichever는 오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의문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other people에 비해서 많이 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much 뒤에는 가산이 옵니까? much 뒤엔 불가산이 옵니까? much 뒤엔 불가산 명사가 오죠. 따라서 생략된 명사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each는 각각 하나하나씩 흩어지는 개념이고요. most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most 뒤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most employees라든지 아니면 most peopl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된 것이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 thoroughly 해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의 출제 패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ing가 있어요. 형용사가 ing를 수식을 해요. 뒤에 명사가 있는데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부사가 자 무엇을 수식합니까? ing를 수식해요. 뒤에 명사가 있는데 자 이제 정리해보죠. 언제는 ing 앞에 형용사고 언제는 ing 앞에 부사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시면 보기가 꼭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enjoyable 형용사, enjoyably 부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해석해서 푸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종류를 나타내는 복합명사고요. 복합명사 그럴 때는 앞에가 형용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얘는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자 앞에 부사가 들어옵니다. 뒤에 목적어를 받았다는 것은 뭐의 뜻이 강하다는 거야? 동사의 뜻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는 명사의 뜻이 강하다는 겁니다. Dining experience. 자 experience를 왜 시켜요? 얘하고 얘의 관계가 목적어예요? 아니면 경험의 종류예요? 외식 경험이라고 해서 종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enjoyable이에요. 그런데 다른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considering option 이랬습니다. 얘하고 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옵션을 고려하는 거죠. 을을 이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옵션이 consider에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carefully가 답이 됩니다. 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consider의 목적어는 options예요. 무엇을 고려해? 옵션을 고려해.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 동사의 성향이 강해질 경우에는 이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러나 자 다시 볼게요. 이 관계. 자, experience를 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experience의 종류거든요. 여행 경험, 식사 경험, 뭐 아니면 학습 경험 이렇게 종류를 나타내게 된다. 그럴 때는 뒤에 뭐가 오게 된다. 앞에 형용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스킬 위주로 이제 이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현재 점수가 7, 800대이신 분들이 900갈
때 마지막에 스킬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이 들으시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체가 난이도 문제들 푸는 스킬이나 패턴을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nstructed 접속부사 나오고 있죠. 자, unless가 나오고요. 그 밖에 달리 instructed, 언급되지 않는 한, 지시되지 않는 한. 근데 이런 접속 부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특징을 보시면 어느 정도 풀고 고민을 하고 나는 뭐하고 뭐가 궁금해. 강의의 80%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본인이 해석을 해보시고 나는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부터 막혔어. 어디부터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듣는 게 실전반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80% 정도는 다 고민했다고 치고 다 읽어보셨죠? 대충 해석해 보셨죠? 그 상태에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업은 1%부터 100%까지 해드리는 게 아니라 1%부터 80%까지는 혼자 하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만 잡아드리는 거죠.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ccordingly, 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야죠. Plan first,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And spend money, 돈을 써. 어떻게 써? 계획한 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럴 때 spend money 어떻게? accordingly 하게. accordingly는 이렇게 앞문장에 맞춰서 앞문장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ccordingly를 외우지 마시고요. accordingly는 문장을 외우세요. 계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돈을 쓰세요. 뭐에 맞춰서? 앞문장에 따라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accordingly고. 자, 그 밖에 달리 기타 등등. 이게 otherwise입니다. 그래서 instructed, 지시를 받아요. 그 밖에 달리 기타 등등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unless, 않는다면 should shut down 컴퓨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날 근무 끝나면 컴퓨터 끄고 가셔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indeed는 보통 실예, 예문, 구체적인 설명. 예, 이럴 때 쓰시게 되고요. meanwhile은 앞뒤 문장이 동시에 발생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shut down the computer와 instructed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eanwhile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therwise가 답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이 문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로 가서 틀렸느냐? about으로 가서 많이 틀리셨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올랐어요? 5% 정도 올랐어요. 그럼 왜 안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를 잘 잡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 From the last year가 없었다. 그러면 about 5%, even 5%, as 5%, up 5% 다 말이 됩니다. 5개 다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죠. from이란 전치사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from이란 전치사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반면에 about이나 even은 정체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up 5%가 답이 됩니다.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를 찾아서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근거가 뭐냐? 판단의 근거가. 이런 거 근거를 판단할 때 가사냐 불가사냐, 자동사야 타동사야, 명사가 사람 명사 사물 명사야, 자 동사가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야, 기간이야 기준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기준은 국어에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영어식 사고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지금도 제가 from이 있다는 건 이동, 움직이는 거지 멈춘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략 5%. 5%인 거예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from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from이든 down이든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를 빨리빨리 잡아주시는 것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패스포워드까지 끊게 되죠. 그런데 자 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문장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났죠. employees가 create합니다. 무엇을? user's name을. 근데 여기에 뭔가를 또 쓰겠대요. 쓸 때에는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써야지 그냥은 쓸 수 없어. 자, 여기다 명사를 넣고 싶어? 전치사 내놔. 동사를 넣고 싶어? 투부정사를 내놔. 뭔가 이렇게 넣을 때 저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냥 내가 넣고 싶다고 덕지덕지 붙여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를 쓰고 싶어? 접속사 내놔. 이런 연결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명사를 써놨어요. 전치사가 있으면 답이에요. 전치사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치사 없는데요. 그럼 당반법을 찾아보셔야죠. 액세서블 쓰면 안 돼요. 너 여기다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형용사 더, 형용사 명사 이렇게 돼요. 그럼 너는 beautiful the girl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 the beautiful girl이잖아. 네가 형용사를 쓰고 싶으면 이쪽으로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만 쓴다고 오늘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용사 뒤에 관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 안 되겠고요. 동사 쓰면 안 돼요. 동사 쓰고 싶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내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동사 안 되고요. 형용사 뒤에 관사 저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to access, to 부정사네요. to 부정사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맞죠. 그래서 to access 하기 위한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A. 이런 건 구조 분석이나 품사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들을 다 같이 다루고 있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접속사와 또 다른 동사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명심하시고요. 예를 들면 구조 분석을 하고 나면 해볼게요. 자, 구조 분석 갑니다. 더 dualism이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실게요. 그러면 first part of plan. 그 플랜의 첫 번째 파트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involved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팅 하는 것을.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수식어구입니다. 지금. 근데 대시 있다는 건 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야? 동사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너는 동사 아니야. 치워. 그 다음에 주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안 돼. 치워. 그러면 B 아니면 D가 답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주어가 단수라고요. 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난다고요. 자, 따라서 답은 B 아니면 D가 답이 되는데 동사의 시제는 또 다른 동사를 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파트가 이미 실행된 거죠. 실행된 것이 involved 했다는 거죠. 과거, 더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B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접속사와 또 다른 동사. 자, 빨리빨리 끝내죠. 이제 state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주어가 데디아를 명시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무슨 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얘가 목적어 하면 안 돼요. 근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즉 명사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문장의 동사가 두 개네. 문장의 동사가 두 개라는 것은 접속사나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because 이런 거 안 돼요. 부사절이잖아. 목적어. 부사가 목적어에 명사가 목적어에. 부사는 목적어 안 하죠. 부사절이니까 because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스테이트의 목적어 어디 갔어? 그러나가 목적어야? 아니죠.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how가 답이죠. 그럼 여기서 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어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5개가 있죠. what, that, if, whether, 각종 의문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nd, 자, 무엇을 했습니까? positive review를 받았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PP가 나왔네요. 난 얘가 동사인 줄 알았어. 얘가 동사면 목적어가 있겠죠. 얘가 동사인데 어떻게 by를 받습니까? 다시 tested. 동사야? PP야? 동사 아니죠. 동사면 목적어 받았다고요. 얘가 동사가 아니고 뭐란 얘기야? PP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 R을 썼으면 좋겠어. R을 쓰고 싶어? 그럼 동사가 두 개인데 여기도 동사 있잖아.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개 외우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주어가 없으면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주어가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PP나 ING가 나옵니다. 분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사절, 부사절부터 외워야겠네. 근데 명사절, 부사절 이러는 게 난 너무 싫어. 나도 싫어. 자, 명사절, 부사절 하나만 외웁시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나라면 명사절을 외우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what, 아까도 얘기했죠? that, if, whether,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각종 의문사. 자, 그런데 의문사. 그럼 부사절은 뭐야? 부사절이란 건 이런 거잖아. 시간, 장소, 이유, 뭐 이런 거라며. 시간, 장소, 이유, 뭐 양보, 이런 거라며. 자, 이제 정리해보죠. what이나 why는 명사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다음에 what to test,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얘들은 PP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when은 부사절과 명사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고 PP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when이 됩니다. 지금 방금 보신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수능 스타일 분들한테는 좀 어렵고요. 이건 정말 900 이제 거의 다 나오신 분들이 마지막 최고 난이도 문법을 다룰 때 보게 되는 이 문법입니다. 자, 좀 자세한 거는 중급반에서 이론적으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번, 17번. 지금 잠시만요. 이게 떨어졌네. 잠깐 죽고 가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끊어지겠죠? 주어 동사가 있네. 접속사가 있어야겠네. A, B, C, D 모두 다 접속사입니다. 해석해서 풀어야지. 해석하면 다 말은 됩니다. 아티클이 accept 될 때까지. 아티클이 일단 accept 되면. 아티클이 accept 된 이래로. 아티클이 accept 되기 이전에.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무슨 얘기했느냐. 접속사는 동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must be reviewed 돼야 됩니다. can be accepted 되려면. 뭐가 먼저야? 자, accepted 되기 전에 must review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ccept가 먼저야, review가 먼저야. 이런 걸 생각해야지. 자, 그랬을 때 검토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accept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until에서 많이 틀립니다. 자, 일단 보자. must be revised. 검토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완료입니다. 이런 동작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by가 나오고, 자, 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말 너무 어려워요. 글쎄 말이야. 근데 이게 앞에 상태가 나오면, 지속이 나오면, 자, 여기가 unti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8시까지 여기 있어. stay here. 여기 있으세요. 자, 언제? by 8시예요? until 8시예요. stay, 머무르다. until이죠. 왜? 그건 상태니까. 근데 8시까지 도착하세요. arrive here. 자, 이건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rrive, 도착하다. 이런 건 어떤 완료의 개념이죠. 이건 by가 나와야 돼. 근데 stay, 머물러. 머무르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계속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 이런 건 until이 나온다고. 그래서 앞에 revise 하세요. 자, accept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revise를 완료하라는 의미죠. 따라서 until은 오늘은 앞에 동사하고 짝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renovation이 뭐가 됩니까? 전면구 치우라고, 걸리적거린다고.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한다고요. 이렇게 앞에 동사가 상태 지속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뭐가 가능합니까? until. renovation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이 문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사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what이 관계대명사예요, 의문사예요? whose가 관계대명사예요, 의문사예요?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세요. 자, 명사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니까 의문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명사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너는 뭐부터 궁금해야 돼? 오늘의 what이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의문사야? 이것부터 궁금하셔야 해요. 자, 이런 게 안 궁금해. 이런 게 안 궁금하면은 이제 초급이고요. 이런 게 궁금하면 고급이고요. 이런 게 궁금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풀이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what은 오늘 자, 이 밑줄은 누구 뒷자리야? 동사 뒤야? 명사 뒤야? 오늘 밑줄은 명사 뒤죠. 관계대명사네요. 자, 그러면 이쪽이란 얘기예요. 이쪽. 자, 그랬을 때 what은 앞에 선행사를 받을 수 없다.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ich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게 주격이면
주어가 없는 거고요.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소유격은 어떠한 문장이 나옵니까?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which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who는요. who는 주어가 없어야 되죠. 근데 밑줄 뒤에 보겠습니다. 주어와 자동사.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who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생각의 순서 잘 잡아보겠습니다. what, whose, which, who 이런 게 떴어.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해야 돼? 이게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이게 먼저 궁금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들어갔고요. 20번. 자, 이게 기간전치사냐, 기준전치사냐. 2 hours 이랬으면 이게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뭐뭐 동안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특정 시간입니다. 2시 이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윗등이나 이런 애들은 기간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2 hours, 3 hours 이런 복수의 개념을 받아야 되고요. 2시, 3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개념 기준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ask, 자, submit 돼야 된다. 언제까지? until 안 되겠다. 왜 안 돼요? submit. 앞에 동사 확인했어야죠. 앞에 동사가 1회 발생, 제출하다, 완료잖아요. 상태 지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시 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before가 답이 돼야겠네요. 다시 좀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until은 앞에 동사가 뭐여야 된다? 상태 지속이어야 된다. 1회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답이 before죠.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while 접속사 다음에 무엇이 들어왔어? 명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전치사를 넣겠답니다. 자, 전치사 into부터 시작합니다. into는 토익에서 절대 혼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into는 이렇게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동을 중심으로 들어오죠. 관련 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expand, 어디로? 아니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둘로 나누는 거죠. divide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로 이동해요? 발전해요? 진화해요? evolve라든지. 이런 류의 동사들이 into와 같이 쓰여서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다, 변화하다, 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선 쓸 수 없습니다. across는 거를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으면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서 곳곳에 사방에 가로지르는 거죠. 비행기를 가로질러 가실 거 아니죠. beyond는 시험에 나오는 게 beyond the door, 문 너머. 어디 뒤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뒤로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aboard 무슨 뜻입니까? 탑승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한 동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일 주어와 비동사가 they are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있는 동안 플레인 비행기 안에 탑승해 있는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 보신 문제는 보통 800대들이 마지막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모아서 마무리 정리할 때 하신 거예요. 자, 초급반 샘플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무료 강의에서 초급반 샘플 강의들을 모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점수대에 맞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스킬 강의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